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기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성심껏 뒷받침해 주신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적극 행정은 뒤로 한 채 고달프고 피곤한 행정은 피하고자 하는 갑질 행정으로 일관하며 본인의 업무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소극 행정은 아닌지, 기권은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수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전에도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으나 민선 이후 요즘 아산시에 들리는 말 중에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 라는 복지부 등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들어눕는다는 말로 공직사회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박경기 시장님의 행정 철학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더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과 가까이에서 물 오염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산시의 대표 관광지인 신정호수에서는 수천 마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물고기 폐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또한 2022년도에는 아산시 폐수처리 업체에서 고농도 폐수를 적정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산시와 충남도는 합동 점검을 위해 감시 취약 시간대인 새벽 2시부터 특별 단속을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결산서에 결산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조금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충분히 있다고.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억. 예, 맞습니다.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올해 또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23년도에 보상금보다는 자발적인 신고를 해가지고 367억 이거는 예방하실 적에는 과장님께서 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청사진을 해야 되는데 탑승이 많아서거나 영유아만 이제 진단을 해서 과호 착오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문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서류로 나눈 거잖아요. 거죠. 이게 왜 여쭤보냐면 없습니다. 이거 왔습니다. 정말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의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위원님 위원장 결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의 식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감투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정책에 대한 공모제인 만큼 최대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금액이 없어서 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만족도 34가지 실책 중에 27위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특보가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보고한 건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실과장들의 태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회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냐, 예산이 편성을 하는 목적이 다가 아니다. 신속 집행 운영 때문에 본 예산 때 일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을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
필요한 예산을 잘라서 신속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개최가 좀 저조하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막부를 부부가 많다 보니까 방과후 돌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24시간 보육원이 시설이 아니고 어디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6개월 동안 더 맡게 되고 현재까지 내년 6월까지 6일입니다. 똑같이 아이들 케어하는 사업인데 어디만 지원해주고 어디가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냥 뭐 리모델링비, 뭐 프로그램비 이런 것보다도 좀 질 있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기, 뭐 생선 이런 거를 잔뜩 사요. 잔뜩 사는데 희한하게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지방보조금 두 개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왜 했는지 아세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시침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수시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박규진 의원님의 말씀이 100번 옳아요. 도시계획 도로를 잡을 때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저희가 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충 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원코스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도로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농촌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원도심만큼은 우리가 이게 일몰제가 되기 전에 예산도 이렇게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벌써 못한 부분. 실제 본인이 아무 문제 없이 사업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토지가 시민의 요구사항, 시장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파손이나 AS 부분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루 차이로 준비하던 사업이 허가를 못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진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병 의원님.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이 중책을 맡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부 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신용보증제도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전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지원 현황을 보면 아산시에 1,841개 업체 567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그중 아산시 출연금에 의한 저금리 지원 대출인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69억 원으로 전체 신규 보증 대비 12.2%만 저금리 자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산시를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의 신규 보증 대비 저금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비중은 38.3%로 아산시의 저금리 수혜 비중의 3배를 초과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 소통 담당관을 운영하고 참여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주민자치회로의 전면 전환은 왜 하셨습니까? 전문가가 되어야만 아산시 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산 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주민자치는 왜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조례 발안과 같은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박경기 시장님 말에 따르면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결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시장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됩니까? 박경기 시장은 아산 시민의 민생보다는 본인의 공약이 우선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만 강조하며 강요하고 있는데, 먼저 시장 본인이 법과 규정에 맞춰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혜를 위한 자격 조건이 추가됩니다. 기타 문화예술 조직 능력, 대외 능력, 리더십 등을 감안한 위, 각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지난 24일 정책특보 유성열 씨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정책특보로 위촉된 유성열 씨는 박경기 시장의 의중에 따라 감독이 되었습니다. 업무 일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용역계약으로 예술감독 경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예술감독이 아닌 공연기획 용역회사 대표일 뿐입니다. 이 경력이 특혜로 작용하여 내정설이라는 소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단 관계자의 말대로 국내의 정상급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크 등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기획사, 매니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음향이나 시스템을 잘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는 용역사나 음향 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해당 동영상은 학생 다이빙보이 훈련 모습입니다. 체육진흥조례 제12조 제5항 학교 체육진흥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다이빙부는 방축수영장의 해체 결정과 함께 관내에서는 수종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획만 세운 체육시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노젓기 대회와 같은 축제성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이 축소된 것입니다. 체육회 결산자로상 22년도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예산은 1억 6천만이었으나 23년 3,800만원, 24년 5,800만원으로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초등부터 직장부까지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연계된 종목은 없습니다. 그나마 하키 종목만이 유일한 종목입니다.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의 70% 이상,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는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5급 승진 후보자 공무원들이 강제로 강의를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한 인원 중 대부분 승진 대상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었으며, 이는 공무원들을 위한 강의가 아닌 박경기 시장을 위한 강의로 전락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중 박경기 시장이 강의한 7회차에는 공무원 264명 중 6급은 177명으로 전체 강의 중 가장 많은 이수 현황을 기록하였고,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특보의 경력은 부풀려져 있고 논문 표절 의혹이 있으며 허위 학력 이력서를 아산시에 제출했고, 특보를 둘러싼 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은 매우 수상하기 때문입니다. 유성열 특보는 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순신 축제까지 줄줄이 아산시 행사 감독으로 공모 없이 위촉됐습니다. 아산시에서 감독으로 활동한 기간은 약 17개월, 행사 예산만 42억 1,680만 원에 달합니다. 유특보 이력서의 경력을 보시겠습니다. 뮤지컬 창업의 음악 감독을 역임했는데 해당 기간에 열렸던 티켓 사이트를 들어가니 음악 감독은 다른 분이었고 특보는 보컬 코치였습니다. 물론 예술계에서 감독의 경계는 흐립니다만 아산시에 오기 전 유일한 감독 경력이 공식 기재된 것과 달랐고 관공서 행사 감독 경력은 전무했다는 점은, 이 점은 우리가 되짚어볼만 합니다. 개성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